자, 2021년도 여름방학 첫 번째 모임에서 첫 번째 하게 될 주제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물리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죠. 뭐 물리학과뿐만 아니라 공대학과 이런 데서 그래서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거고, 그래서 미분이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dy, dx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일개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 미분했다는 뜻에서. 그 다음에 뭐 d제곱 y, 그 다음에 dx 스퀘어 이런 형태는 2개 미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얘를 x를 n번 미분해가지고 x에 대해서 n번 미분해서 우리는 고개 미분을 갖다가 n번 미분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미분 방정식의 종류는 일단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항등식하고는 달리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 미분을 통해서 근을 구해야 되니까 이때 근은 수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함수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서 구하는 그런 방법. 그럼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그런 방정식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algebraic equation, 대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즉 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을 포함하지 않는 방정식.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는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등호를 갖다가 성립시킨다라는 얘기를 그죠? 그래서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equation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할 때 equation은 함부로 나중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등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equation은 아니니까.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x 플러스 b제곱이다. 등호가 있지만 얘는 equatio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a들을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등식,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게 되면 equation이라고도 불러요. 뭐냐면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그런 형태. 대표적인 이제 1차 부정방정식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이런 거죠. 0 곱하기 x는 0이다. 방정식이에요. 근데 아이덴티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방정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까지 확장시키게 되면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는 0 곱하기 x가 0이니까 모든 x에다가 의미의 실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복소수를 집어넣어도.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분을 포함하고 있고 결국 등식이 되면서 조금의 미분 방정식은 결국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호를 갖다가 성립시키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y dx가 y다 이러한 형태는 바로 등호가 있으니까 방정식 또는 항등식이에요. 넓은 의미를 얘기하게 되면 방정식이다.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항등식도 방정식이다. 항등식은 방정식이다. 그러나 방정식은 항등식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하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러한 형태를 보면은 등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항등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일단 그냥 넓은 의미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일단 방정식이 될 거고 y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미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뭐죠? 미분이 있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얘를 답을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y를 어떤 함수를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타나는 거. 그러면 y는 exponential x다. 답을 알고 있죠. 그럼 이 답만 유일하냐?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난 이거 싫어. y는 2배 exponential x.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을 만족하고 얘를 집어넣어도 이것을 만족해요. 심지어는 y 이꼴 예를 들어서 루트 2배의 exponential x를 집어넣어도 역시 이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실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은 y 이꼴 어떤 아무 숫자만 그 다음에 exponential x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것을 실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는 뭐냐? 이것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y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뭘 해야 되냐면은 적분이라는 짓을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은 뭐가 등장하게 되면 바로 적분 상수.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놈을 풀어서 y를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 적분 상수가 한 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얘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미분을 벗길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적분을 행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적분 상수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가장 심플한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 해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가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뭐를 부과를 해줘야 되냐면은 결국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를 수학에서는 초기 조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보통 바운더리 컨디션 수학자들하고 물리학자들하고 얘기하는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자들은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 일단 물리학과니까 물리 쪽에서는 주로 초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초기 값을 갖다가 주로 그럼 물리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쓰일 때는 어디에서 주로 쓰이게 되냐면 전자기학이나 물리는 다 미분 방정식이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과생은 결국 미분 방정식과의 전쟁이라는 얘기죠. 죽을 때까지 이과생들은 물론 생명과학도 미분 방정식을 써요. 주사액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들에 두 가지 주사액을 섞었을 때 열린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쓰죠. 기계공학이 됐든 토목공학이 됐든 전기공학이 됐든 전자공학이 됐든 물리과도 여러분이 공부했던 역학 다 미분 방정식이죠. 다음에 공부하게 될 양자역학 미분 방정식이죠. 전자기 미분 방정식이죠. 고체물이 다 미분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이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됐다. 순수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수학과 2학년 과정에서 미분 방정식이 1, 2라는 과목으로 6학점 동안 공부를 하겠죠. 이제 걔네들은 정리, 증명 뭐 이런 방향으로 푸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일단 미분이 있으니까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얘가 딱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dy dx 빼기 y는 0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떤 y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y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y가 들어가 있는데 다 y가 1승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dy dx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ddx라고 하는 친구를 미분 연산자 d라고 쓰게 될 거예요, 주로. 그죠? 그러니까 미분 연산자를 y에다 가한 거. 그 다음에 그냥 y 그대로 놔둔 거. 이꼴 0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y가 지금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 자, 이런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자, 그 얘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를 갖다가 y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왜 선형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미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게 될 거고 일단 dy-y제곱 이런 형태의 미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를 미분했는데 y제곱이 나타나는 이것은
여기에서는 y가 하나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y 곱하기 y가 두 개 나타났죠? 그런 형태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미분이 1승까지만 이루어졌어요. 미분을 한 번만 가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만약에 미분이 두 번 가해졌다. 예를 들어서 미분이 두 번 가해지고 3배, 미분이 한 번 가해지고 2배의 y. 그래서 가장 미분을 가해줄 횟수가 많은 쪽에 이름을 붙여서 얘는 이계 미방이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y가 다. 얘는 뭐가 돼요? 선형 이계 미분 방정식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d제곱 y 마이너스 3배 dy 플러스 y의 루트는 0. 얘는 어떻게 이름 붙이면 되죠? 이게 비선형 미분 방정식. 루트 y는 선형이 아니에요. 그죠? 무리함수니까. 그래서 이게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다. 자, 우선은 미분 방정식을 갖고 놀아야 되니까 걔의 이름부터 알아야, 누구를 사귀려면 이름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dy는 x다. 이런 미분 방정식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dy는 y다. 이런 미분 방정식하고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은 지금 dy, 좌변에는 y랑 관련된 놈만 있고 우변에 x라는 이런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은 dy-y는 0. 좌변에 모두 y랑 관련된 항들만이 있고 우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y만 관련되어 있는 항들만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우리말로는 여러분들이 번역하면 뭘 썼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마 제차라고 배웠나? 그래서 제차 미분 방정식. 모르겠어요. 번역하나. 아무튼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아마 여러분들이 제차 미분 방정식 이렇게 배웠죠. 따라서 제의 이름은 제차라는 거예요. 제차 선형 일개 미분 방정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 얘는 여기는 다 y가 있는데 y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호모라는 얘기는 라틴어에서 same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라틴어 호모의 반대말은 헤테로예요. 그죠?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호모진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동성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헤테로지는 잡종이야. 그러니까 호모지는 순종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죠? 헤테로지는 잡종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호모의 반대가 헤테로. 헤테로는 differen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 이것을 heter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아마 여러분들 번역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비제차 미방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제 얘의 이름은 뭐다? 그러니까 제차 선형 일개 미분 방정식이다.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차냐 비제차냐, 일개냐 이개냐 삼개냐 사개냐.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은 다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y는 x제곱 이런 방정식에 비해서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미분 방정식이에요. 0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즉, 미분을 어떤 친구에다 0번 가했다는 얘기는, 0번 가했다는 얘기는 y 자신이 나타나죠.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배수 방정식은 그리고 제로스 오더 0개 미분 방정식이다. 그 얘기는 다 배수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죠? 거꾸로는 안 되고 미분 방정식이 배수 방정식이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하면서 우리는 비선형까지 커버해서 막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헤테로지니어스 2개 비선형 미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2개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y에 대한 교분 미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하나쯤은 최소한.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에 d의 y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기는 sin x를 쓰고 y의 제곱을 써줍시다. 만약에 이것이 equal cosine x. 자, 좌변은 전부 y가 나타났는데 우변에는 지금 y가 없죠. 따라서 heterogeneous 비제차가 되겠죠, 그죠? 좌변을 보니까 최대 미분 횟수가 2번. 따라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죠? 좌변을 보니까 y의 제곱이 있네요. 따라서 얘는 비선형, 그죠? 따라서 얘의 이름은 비제차 비선형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랬을 때에 미분 방정식이니까 미분을 0번 건고, 1번 건고, 2번 건고 이렇게 있겠죠. 그때 요 앞에 붙는 요 친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붙이냐면은 얘네들을 우리는 개수라고 불러요. 따라서 2번 미분, 2개 미분에 대한 개수는 1이고 1개 미분에 대한 개수는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할 때는 결국 미분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다? y를 구하는 거예요. y를 구하는 건데 y를 누구로 나타내는 거냐? x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y를 x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분 방정식은 적절한 초기 조건이 없으면 결국 임의의 상수, 지웠네요. 아까 봤던 것처럼 C와 같은 그런 임의의 상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미분 방정식의 이론은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x로 잡아줬고, 그죠? 그 다음에 그놈들에 의해서 매핑된 공역을 y로 잡아준 케이스가 돼요. 따라서 수칭이 얘기하는 변수는 x가 되는 거죠, 그죠? x에 대한 미분 방정식. 자, 이것이 이제 물리로 가게 되면은 물리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역학으로 가게 되면은 수학에서 얘기했었던 수학과 역학의 차이. 수학에서 얘기했었던 x가 역학에서는 t로 가게 돼요. 그죠? 시간 t로 가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ddx라는 친구를 d라고 썼는데 역학에서는 ddt가 미분 연산자가 돼요. 그죠?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걸 통해서 y를 구하는 거였는데, 이 문제였는데, 그죠? 역학에서는 뭐가 돼요? x를 t로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에서 양자역학으로 간다라고 칩시다. 양자역학으로 가게 되면 결국 x가 80도 x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분 이건 역시 그대로 x에 대한 미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가게 되면 결국 다시 수학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현대물리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운동량 연산자가 결국 i분의 하바의 ddx, 그죠? 그래서 파동함수가 x의 함수로 결정되죠. 즉 슈레딩거 방정식은 x에 대한 이계 미분 방정식이다, 그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은 x에 대한 이계 미분 방정식인데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자, 최근에 와서는 비선형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주제가 수학은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물리는 라그랑주 역학과 비선형 연구 쪽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들 나눠줄 노트는 아마 계속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때까지만 나눠주려고 하지만 옛날에 한번 공업수학으로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그냥 원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밑줄 반대. 그래서 오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도움은 굉장히 될 거고 강의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미분방정식의 이름, 미분방정식이 뭐다, 미분방정식의 이름을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 메뉴?